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수강생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영어 상담을 할 때 영어가 많이 약한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관련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바로 뭐냐면 기초 문법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구문 독해를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초 수험생들은 약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물론 영어에서 문법과 구문 독해는 별개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1단계 기초 문법 단계에서 기초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면서 기초 문법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해요. 문법 교재에서는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문법 교재 안에 예문들이 길지가 않아요. 그럼 각각 어법이 들어가 있고 관련된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문법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 문법 교재 안에 있는 좋은 예문들을 분석하는 거, 문장 구조 분석, 이런 측면에서는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서 구문 독해를 같이 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의할 점은 기초 문법의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구문 독해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어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기반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기초 문법을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해가지고 그런 수험생들이 기초 구문 독해를 공부하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관련돼서 문법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그런 수험생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언급하는 수험생분들은 진짜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수험생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험생들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쉬운 구문독해 교재의 예문을 한번 해석을 시켜봐요. 해석을 시켜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수험생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시고 두 번째는 감으로 독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항상 해석을 시켜보면서 물어봐요. 이 문장에서 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 문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법이 쓰였는지 문법, 어, 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문장 구조 분석이 되는지 그런데 어, 기초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구문 독해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을 해도 감으로 독해를 하거나 더 큰 문제는 그 문장 안에서 어법이나 구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 영어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문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문 독해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저처럼 기초 문법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서 구문 독해 연습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초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구문 독해로 바로 넘어가는 거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할 확률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늘 이제 수험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영어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기초 문법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해서 기초입니다. 특히 기초 문법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동사 파트에서는 형식이 중요해요. 물론 문법 문제에서는 형식과 관련해서 문제화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독해 안에서 읽기 위해서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수험생분들이 형식이 제대로 암기도 안 돼 있고 아직 형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수험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장을 읽을 때 절 단위로 보질 못해요. 형식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형식이라면 이 동사의 오형식에서 목적의 보호는 어떤 형태가 오는지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절 단위로 보지를 못해요. 막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파트는 수동태 파트예요. 왜냐면 영어 독해 지문을 보면은 수동태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목적어 입장에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어는요. 그러면 수동태가 쓰일 때 이 수동태가 능동태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3형식일 때 대절을 채운 동사의 수동태인지를 수험생들이 못 봐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독해에서 수동태가 많이 쓰이니까 이런 능동태로 전환해서 보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막힌다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리고 준동사 파트 상당히 중요하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투부정사가 사용되면은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부사절 용법. 일단은 이 용법들을 제대로 모르고 근데 그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직독직해가 가능하거든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만약에 형용사절 용법이라고 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한전적 용법도 있고 보호자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도 있고 서술적 용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비투 용법. 비투 용법에 나오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어법을 모르면은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독해가 문제가 뭐냐면요. 지문이 쉽고 짧으면 감이 통해요. 일정 기간 동안은.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특히 수험생들은 5과목을 시험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감이 통하지 않아요. 즉 기반이 제대로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감으로 독해를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감으로 빠르게 해석한다?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해보면은 모의고사 풀면은 영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막 지방지 국가제 시험장 가면은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수험생들이 계세요. 그런 수험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단계별로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단계별 연습이 안 되시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고 단계별 연습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과정, 다음 과정, 다음 과정.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본인이 읽을 수 있고 본인이 잘 아는 부분에서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뿐이고 영어는요. 거꾸로 시험장에 갔는데 본인이 약한 부분, 본인이 못 읽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 점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5과목 중에서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영어 과목이에요. 영어가 잡혀있는 수험생들은 단기 합격도 가능하고 영어가 잡혀있는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은 빠르게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가 안 잡히는 학생들은 수험 기간이 영어 때문에 2년, 3년, 4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제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장소생분들 중에서 다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영어가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는 상당히 중요하고 기초 문법은 너무나 중요해요. 막 형용사적 용법도 있었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일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통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문법 이론 시간이나 기초 문법 시간이나 빨리빨리 강사님들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문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자, 이런 건 또 언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나오면은 빠르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ing가 많이 쓰인다. 그러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은 어떻게 하고 또 분사구문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어떤 강사님들은 막 이런 용어들 우리가 한자어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왜 이런 용어나 이런 어법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고시시험이에요. 문법에서는 그 어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동명사 목적어 취한 동사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겠죠. 특정 동사들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이 나오면 분사구문에 쓰이면은 우리가 현재분사 써야 되는지 뭐 과거분사 써야 되는지 분사구문에 태를 부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의 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아요. 복합적으로 이제 쓰인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스피킹, 라이팅을 요구하는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뭐 관계대명사가 쓰이면은 여러 가지 잘 못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축격, 보역하는 관계대명사 잘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삽입되는 거, 생략되는 거. 또 관계대명사 말고도 뭐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도치, 구문, 정말 다양하죠. 이게 다 기초문법. 근데 이런 기초문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문독해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문법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수험생들은 괜찮아요. 구문독해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구문독해 강의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대로 문장 구조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구문독해 들어도 본인이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좀 못하시는 수험생분이라면 기초 문법부터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그 문법을 공부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구문독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구문독해 바로 넘어가신 분들은 쉬운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은 다 단독해를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학생들 구문독해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런 수험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기초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구문독해 넘어갔을 때 그때는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또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수험생님께서 충분히 이거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아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법 이론서 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문법 프레시 전략서나 이동기 100포인트나 그런 교재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되냐. 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문법 이론서를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되니까 그냥 요약집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그런 요약집도 결국은 이론서를 좀 어느 정도 보신 수험생분이 이론서 본 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해서 아는 상태에서 요약서를 봐야지 효과가 있죠. 근데 기본서를 보지 않고 바로 요약서를 보면은 문법의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단순하게 적용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이 이제 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강사님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강사님들은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법 이론 수업 시간에 어떤 시행착오를 하냐면 이 양이 많으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문법 이론을 공부해서 이거 양 너무 많은데 이렇게 부담도 가지고 그 문법 이론서를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이니까 진도 빼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기 바쁜다는 거죠. 하지만 문법 이론서는 우리가 꼭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문독해 연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그 문법 파트별에 있는 예문들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그러한 예문들의 해석 연습하면서 직독특해 연습도 해보고 문장 구분서 연습도 해보고 구문 연습도 해보고 해석 연습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기초독해 연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요약집을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포인트 교재 같은 거 문법 포인트 교재.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문법 이론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법 이론서를 볼 때 꼭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해석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독해를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공무원 또는 소방 이런 영어 시험에는 독해 시험이에요.
독해가 시험의 꽃이에요. 영어 시험의 꽃입니다. 어휘랑 문법은 암기 파트예요. 걔들은 그냥 달달달 보면 돼요. 근데 독해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읽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문법이다. 꼭 문법이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문법부터 여러분들이 단단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기초 문법 지금부터 뭐 봐도 되나요? 시간 충분해요. 소방시험이면 뭐 내년 3월에 있다고 하거나 4월에 있다 해도 충분하고요. 공무원이면 뭐 국가직 지방직 아직 시간 많습니다. 영어는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